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남북한 군사력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다탄두 형식의 ICBM 기술 확보를 언급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술을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가 전략적 우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목표로 삼고 있는 기술이 ICBM 다탄두 재진입 기술과 3단 로켓 엔진 기술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ICBM 관련 기술은 이전의 현무5 시리즈보다 더 발전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대표하는 사례 중 하나는 명칭이 정해지지 않은 군사위성 발사체로, 한국은 자체 기술로 개발한 위성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운용하며 실용 군사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7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후에도 3차례 추가 발사에 성공하며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이 발사체에 사용된 핵심 기술은 ICBM 추진 방식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은 재진입 기술이라는 ICBM의 핵심 요소를 비밀리에 개발하며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대기권 재진입 시 높은 온도와 압력을 견디며 탄두를 안정적으로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하는 기술로, 한국은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무육은 차세대 트리테라 중복함 유도 장치를 활용하여 높은 명중률과 생존성을 자랑하는 첨단 무기입니다. 이 장치는 관성 항법 장치, 군용 위성 항법 장치, 영상 기반 항법 장치, 지형 참조 항법 장치를 모두 결합해 적의 전자전 재밍을 효과적으로 회피하면서도 목표를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현무 미사일의 화력은 세계 최정상급으로 평가됩니다. 개발 초기부터 지하 깊숙한 벙커나 방화 콘크리트로 보호된 시설을 관통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레피스톤이라는 이름의 이중 다탄두는 성형 자격 탄두를 전면부에 배치해 목표물에 구멍을 뚫고 후속 탄두로 타격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중 탄두 설계는 미군이 운용하는 일부 미사일과 비슷한 성격을 보이지만 현무 시리즈는 최신 기술을 반영해 더욱 강화된 반재밍 성능을 제공합니다.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현무 미사일에는 저피탐 설계와 첨단 도료가 추가될 예정으로 적의 탐지를 피하는 능력이 한층 향상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현무 미사일 시리즈와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실전 배치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이러한 무기들은 한국군의 핵무기 운용 가능성을 대폭 향상시키며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특히 한국은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을 통해 세계 최초로 SLBM을 탑재한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북한이 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하면서 홍보했던 백두산 엔진의 기술적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력이 고도화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반도의 위협은 여전히 상존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현무 시리즈 미사일을 더욱 강력하게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군비 증강과 이에 대응하려는 미국의 동향이 맞물리면서 아시아 지역 안보 상황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한국의 미사일 전력 강화에 대해 지지 발언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동맹 간 첨단 미사일 기술 협력 논의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핵잠수함, 항공모함 등을 포함한 대전략 무기를 개발하거나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전력입니다. 놀랍게도 사거리 4,000km를 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국가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유럽에서도 영국과 프랑스를 제외하면 이러한 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는 한국의 현무 미사일 시리즈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강력한 전력인지 보여줍니다. 특히 현무 미사일은 다탄도 형식으로 소형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 핵전력 강화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이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으며, 일부는 한국의 핵무장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한국과의 기술 협력 복원을 통해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균형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내에서 최근 논의되는 협정과 관련해 가장 주목받는 주제 중 하나는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과 싱크탱크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과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근거로 핵무기 개발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6개월 내에도 제작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무 ICBM 기술까지 확보한 한국은 핵무기를 탑재한 ICBM을 통해 태평양 지역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과거의 한국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무기를 100%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후 이를 기반으로 해외 수출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서구권을 대표하는 미국산 무기와 동북권의 러시아산 무기와 차별화된 독자적인 메이드 인 코리아 무기 플랫폼을 구축한 결과로 국제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전쟁 전략의 완성도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국은 사전에 마련된 정교한 시나리오에 따라 전개하며, 그 중심에는 한국의 핵심 전략 자산인 현무 미사일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초정밀 타격 능력과 강력한 파괴력을 바탕으로 목표물을 초토화시키는 것을 전쟁 초기 단계에서의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상호 파괴 전략은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으며,
여러 국가가 한국의 군사적 잠재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미사일 전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의 군사력이 미래에 얼마나 더 강력해질지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탄도 미사일 전력은 세계적으로도 상위권에 속합니다. 과거 서구 열강들의 군사력이 우위를 점하던 시기를 생각해보면 오늘날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세계 5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력은 조사 기관에 따라 세계 5위에서 6위를 오가는 수준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군의 군사력이 유럽 국가들조차 압도하는 분야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지상 전력 부문에서 한국의 탄도미사일 전력은 영국과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 전체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한국은 사거리 1000km 이상의 미사일 보유 수량에서 세계 5위에 올랐으며 이는 군사 전략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K9 자주포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자주포로 압도적인 물량을 바탕으로 수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주포는 군사력 순위 4위인 인도에서도 도입하여 운용 중일 만큼 국제적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에서 실시한 SLBM 발사 테스트는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하며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력을 세계에 입증한 사례로 꼽힙니다. 현재 한국은 3000톤급 디젤 잠수함 3척을 성공적으로 실전 배치했으며 이는 핵탄두 운반체를 운용할 수 있는 모든 기술적 기반을 이미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력과 전력을 바탕으로 한국은 언제든 핵무장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국가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필요시 6개월 내로 핵무기 개발을 완료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차세대 미사일로 개발 중인 현무 시리즈의 최신 모델은 그 성능과 정밀성에서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현무호로 알려진 이전 모델은 시험 발사 당시 해상 표적 한가운데 세워진 목표물을 마치 전문 킬러처럼 정확히 타격하며 그 위력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탄두 관통력은 무려 콘크리트 12m 이상의 달의 지하 깊은 벙커나 방어 시설도 관통할 수 있는 파괴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전략 탄도미사일로서 5000km 이상의 장거리 표적을 한치의 오차 없이 명중시킨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 과거 현무사 미사일이 사거리 약 800km로 제한되었던 것에 비해 현무용 미사일은 3단 엔진을 추가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최소 사거리가 6000km에 달하는 잠재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능 향상은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전략적 억지력을 넘어 장거리 작전 능력까지 확보했음을 의미하며 현무 시리즈는 글로벌 군사 전력에서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형 차세대 미사일로 개발된 현무 시리즈의 최신 모델은 성능과 정밀성 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무호로 알려진 이전 모델은 시험 발사에서 해상 표적 중심에 위치한 목표물을 마치 정밀 타격 전문가처럼 정확히 명중시키며 강력한 위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이 미사일은 콘크리트 12m 이상을 관통하는 탄두 파괴력을 보유해 지하 깊은 벙커나 견고한 방어 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5000km 이상의 장거리 표적을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전략 탄도미사일의 개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물며 이는 한국의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부각시키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됩니다. 이전에 현무사가 약 800km의 사거리로 제한됐던 것과 달리 현무용 미사일은 3단 엔진 업그레이드를 통해 사거리가 최소 6000km까지 확장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적 발전은 한국이 단순히 전략적 억지력을 넘어서 장거리 작전 수행 능력까지 갖추었음을 나타내며 현무 시리즈는 글로벌 군사 전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 개발에 참여했던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8천억 원 납부를 계속 미루는 가운데 기술 유출 의혹과 함께 사업에서 완전히 퇴출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폴란드가 인도네시아가 가져가려던 전투기 수량을 모두 대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라팔 전투기 구매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한국을 난처하게 만들었지만 KF-21 전투기가 시제기를 넘어 실전 전투 적합 판정을 받으며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실전 기체 생산이 시작된 이후 KF-21은 무장 체계와 전투 비행 테스트만 완료하면 실전 배치 준비를 완료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 의혹과 분담금 미납 문제로 인해 과거와 달리 인도네시아를 옹호하는 의견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KF-21 시제기 몸통에 새겨진 한국과 인도네시아 국기도 이제는 상징성을 잃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협력 관계가 더 이상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KF-21이 성공적으로 실전에 투입되면 인도네시아는 뒤늦게 이 상황을 후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인도네시아의 KF-21 분담금 미납과 기술 유출 논란은 결국 자업자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의 방한 요청은 마치 밀린 분담금을 낼 테니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뉘앙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시제기 제공조차 불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한 데 기인합니다. 더욱이 KF-21이 성공적으로 개발되며 세계 각국에서 러브콜을 받는 상황이 인도네시아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 등 주요 무기 체계를 약 6조 원 규모로 추가 도입할 계획을 밝혔으며 KF-21에 대해서도 강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KF-21 보라매를 직접 언급하며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 이는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3세대급 전차 전력에서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하며 군사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자주포 전력은 세계 2위로 한국산 K9 자주포는 전 세계 자주포 전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수출 성과로도 이어져 군사력 순위 4위인 인도조차 한국산 K9 자주포를 도입해 운용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KF-21 보라매의 성공과 세계적인 주목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과 기술 유출 의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와 성과를 쌓아가는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의 선택으로 인해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2026년에 실전 배치를 완료할 예정으로 특히 치명적인 엔진 문제를 겪고 있는 중국산 전투기와 비교해 월등한 성능을 자랑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은 현재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 더 강력한 군사력을 추구하며 국방비를 매년 약 8%씩 증액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한국은 4년 안에 세계에서 5번째로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는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써 한국군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이루었으며, 이를 계기로 K방산 수출이 새로운 도약을 맞이했습니다. KF-21 보라매 전투기의 개발 성공은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해외에서 높은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이러한 성과에 주목해 가장 먼저 협력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폴란드를 방문 중인 국방부 차관이 폴란드 국방부 차관과 함께 런던 인근 유로피안 에어쇼 현장에서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KF-21 전투기를 포함한 방위산업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으며, 이는 한국과 폴란드 간의 군사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F-21 개발은 한국이 글로벌 군사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계 방산 시장에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런던 유로피안 에어쇼 현장에서 열린 한국과 폴란드의 국방부 차관 간 양자회담에서 폴란드 측은 KF-21 사업을 먼저 언급하며 한국과 영국이 방위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신뢰도를 반영하는 움직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차관은 이에 화답하며 폴란드 육군의 자주포 교체 사업에 한국 K9 자주포가 참여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K9 자주포의 뛰어난 성능과 실전 검증 사례를 강조하며 폴란드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폴란드 측도 K9 자주포의 우수성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회담에서는 국제시장에서 판매 가능한 명품 무기들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방산 무기들은 뛰어난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 앞으로 세계 방산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 방산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은 KF-21 K9 자주포와 같은 대표 제품들을 중심으로 국제 무대에서 더욱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KF-21의 기밀 사항이 추가로 외부에 유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국내 첫 실전 배치를 앞두고 역대급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 외국 커뮤니티에 KF-21과 유사한 형태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에서는 해당 사진의 기체가 한국과 공동 개발 중인 인도네시아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는 추측성 의견에 불과하며 아직까지 정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여러 정황들이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의심을 받는 인도네시아는 KF-21 사업의 공동 개발국으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기술진 39명이 사천 공장에 파견되어 있었고 KF-21의 실전 배치 준비를 지켜보던 상황에서 기술 유출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 이후 KF-21의 실전 투입 적합성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인도네시아의 태도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과의 협력을 소홀히 하던 인도네시아가 KF-21의 성공적인 비행 이후 급히 한국 방문을 요청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와 방위산업 관계자들은 이 사안에 대해 신중한 조사를 진행하며 앞으로의 협력 관계를 재평가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KF-21의 기술 유출 논란은 한국의 방위산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상황 전개가 주목됩니다.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주요 기업인들과의 비공개 회동을 요청했으나 이는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를 대체하는 데 성공한 폴란드는 정상회담 후 한국의 주요 기업 최고 경영자들과 만남을 갖고 폴란드 항공방산 분야의 투자 및 협력 방안을 상세히 논의할 예정입니다. 폴란드는 한국과의 협력에서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가고 있으며 한국 경제를 이끄는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리에서 투자와 협력 방안이 2차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는 인도네시아와의 관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KF-21 분담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밀을 유출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들이 밤낮 없이 노력해 완성한 KF-21 전투기의 설계와 기술이 외국에서 유사하게 재현되는 모습은 기술 유출의 가능성을 암시하며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도 유력한 의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했던 해킹 공격으로 인해 KF-21 설계 도면 및 다수의 기술 정보가 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해킹 사건은 한국 방위산업의 초기 기술 개발 과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번 유출 사건과의 연관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한국의 방위산업에 있어 기술 보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동시에 앞으로 협력국 선정과 기술 관리 방안을 철저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 해킹 사건은 한국 방위산업에 광범위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차기 군단금 무인기, 경공격기, 수리온 헬기 등 여러 전력 사업과 관련된 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의 방위산업은 기술 유출에 따른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당시 해킹의 주체로는 중국이 지목되었는데 이는 중국이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의 방산 기술을 따라잡으려는 시도를 지속해왔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해킹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 미국의 로키드 마틴에서도 F-35 전투기의 설계 도면을 해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면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 내에 담긴 전문 기술과 지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수십 년간 쌓아온 스텔스 기술력을 재현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스텔스 성능은커녕 외형만 비슷한 전투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중국산 전투기는 적 레이더에 그대로 노출되는 수준에 그치며 기술력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중국의 기술 한계는 이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조차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다른 국가들의 도움을 요청하며 기술 의존성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한국의 방위산업이 해킹 방지와 기술 보안 강화에 더욱 집중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KF-21을 비롯한 첨단 무기 체계의 기밀 유지와 더불어 협력국 선택 시 기술 유출 가능성을 철저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 여러 차례 해외에서 확보한 기술을 바탕으로 전투기를 복제하려 했지만 결과물은 항상 기술적 한계를 노출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F-35 설계 도면을 해킹하여 확보했지만 내부의 전문화된 지식을 이해하지 못해 스텔스 성능은커녕 겉모습만 비슷한 전투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 적의 레이더에 훤히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러시아의 수-5227 전투기를 허락 없이 분해해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자국형 전투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물은 외형만 비슷했을 뿐 실제 성능은 러시아의 수-5227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했습니다. 제작된 전투기는 비행 중 도색이 벗겨지고 엔진이 자주 고장나는 등 기본적인 신뢰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단순히 설계 도면을 확보하거나 외형을 복제하는 것만으로는 정교한 기술력을 구현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무기 체계의 성능은 단순히 기술력뿐 아니라 이를 다루는 전문가의 숙련도와 개발국의 기술 생태계에 크게 의존합니다. 아무리 외형을 모방하더라도 설계와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기술과 세부 공정이 없으면 완벽한 복제는 불가능합니다. 중국의 이 같은 사례는 기술 유출이나 복제 시도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며 이는 한국의 KF-21과 같은 첨단 전투기가 기밀 유지와 보안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이유를 강조합니다. 기술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의 방위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도네시아를 통해 KF-21의 기밀이 유출되었다면 중국의 사례처럼 제대로 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유출 자체가 한국 방위산업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KF-21의 분담금 미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 자원인 파미를 통해 일부를 결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지도 못했으며 실제로 파미를 통한 대금 지불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는 분담금 문제 해결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KF-21의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도네시아는 갑자기 한국의 주요 재계 인사들과의 만남과 정상회담까지 요청하며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도네시아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새로운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기업 계약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가 해야 할 일은 기술 유출 의혹과 8천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 미납에 대해 한국의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한 제스처가 아니라 오랜 기간 기다려준 한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영상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